자, 주기율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화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소의 개념,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그리고 혹시 원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리튬 원자 알아? 혹시 수헬립의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루인황 염화칼 혹시 이거 알고 있어? 외운 사람? 외웠어? 언제 외웠어? 아, 시험범이었어? 친구는? 초등학교 시험법. 시험범이었어? 외웠어? 아니었어? 외웠어. 어? 외웠어. 외웠어? 이렇게 학교마다 다 시험 범위가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주기율표 개념 빠르게 잡고 넘어가자. 자, 잡고 넘어가기 전에 주기율표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중심이 핵이라는 건 가운데 중심, 핵이라는 거겠지. 코어 개념이어서 우리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같은 경우는 가운데 플러스 1, 원자 번호 1번이어서 플러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 껍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자 껍질은 전자가 도는 궤도야. 도는 궤도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 수소 원자의 기본 모형인 거야. 오케이? 가운데 전자핵이 있고, 가운데 전자핵은 양성자라는 애 때문에 플러스 1을 띄고 있고,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전자 껍질을 도는, 공전하는 이 전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왜냐면 전자도 질량을 갖고 있긴 있지, 물질이니까 있긴 한데 이 원자핵에 비해서 매우 가벼워. 그래서 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너희 혹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알고 있어? 오케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 양성자는 뭐야 얘들아?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한 글자만 다르잖아. 양성자는 왜 양성자일까? 우리 뭐 수학 배울 때 양수, 음수 배우잖아. 그때 양수는 어떤 개념이야? 플러스. 플러스가 된 개념이고, 이게 정기적 관점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성자인 거야. 오케이? 얘는 플러스 1을 띄는 거고, 중성자는 어떠겠어? 전기적으로 중성이래. 그러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닌 상태. 그냥 0인 상태인 거야. 오케이?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가서 전자 볼 건데,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아다녀. 전자 껍질에서. 그래서 전자 껍질에서 논다. 껍질을 돈다. 자, 그리고 쌤이 방금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자는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지 않는다. 질량 거의 없음.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원자 이 동그라미 두 개를 이 원자로 봤을 때 바깥쪽에 분포해 있지. 그래서 이 전자는 자유롭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동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전자가 이동 가능. 자,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알아?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혹시 많이 들어봤어? 그치?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충전이랑 방전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야.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튬은, 이건 지금 수소이지만 리튬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야. 리튬 있고 원자 번호 3번이고, 아직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안 배웠지만 이렇게 좀 더 알려줄 건데,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리튬은. 그래서 얘가 빠져나가면서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는 거야. 얘가 빠져나가면서 충전되고 들어오면서 방전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통한다 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잠깐 이거 원자 개념 설명해 줬으니까 원자 핵이랑 전자 중에 모르는 개념 있으면 적고 필기를 하자. 이 주기율표 위에 공간 있잖아. 거기에 필기를 하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본격적으로 원자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기율표를 그려보면서 주기율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뭐 사각형, 직사각형 론이 아니라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주기율표에 대해 개념 먼저 잡아보자. 자, 지우야 20번까지 불러줄래? 그치, 수, 헬, 리튬, 그렇지, 베릴륨, 그렇지, 그렇지, 산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렇지, 네온, 그렇지, 나트륨, 그렇지, 마그네슘, 그렇지, 알루미늄, 그렇지, 규소, 그렇지, 인, 황, 그렇지, 황소 아니라 그냥 황, 인, 황, 염소, 그렇지, 그 다음에 아르곤.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 칼륨이야. 칼륨인 거고, 위에 보면은 칼슘이야. 그리고 아직 원자번호 외우지 못했으면 이거를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은 이게 화학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게 똑같이 수능 개념으로 나오거든. 여기 빵꾸 뚫어놓고 이 베릴륨의 특징을 설명하셔. 한단 말이야. 이 특징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수헬립에 선생님은 4개씩 끊어서 배우거든. 수헬립에 붕탄 질산, 플레 라마, 알류 인황, 염화, 다시 수헬립에 붕탄 질산, 플레 라마, 알류 인황, 염화, 칼카. 원래 둘 다 칼칼인데 여기 원소기에 보면은 카라고 있잖아. CL 카. 쌤은 칼카로 외우는데 너희도 뭐 편한 문구 있으면은 이렇게 외우면 되고, 다음 그러니까 내일까지 숙제는 원자번호 20번까지 암기야. 오케이? 이것만 해보자 우리. 그리고 자, 이제 넘어가서 주기율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보면은 뭐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가운데 빵꾸 뚫려 있고, 뭐 왜 그런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 거야. 먼저 주기율표는 우리가 왜 배우냐면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 혹시 그 소떡소떡 알아? 소떡소떡? 꼬치에 소떡소떡 있지? 그러면 소시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겠어? 그렇지, 떡이 있겠고, 이 그림 보세요. 소세지 있고 떡이 있겠지. 자, 소떡소떡은 이 소세지와 떡볶이가 교차해서 딱 1대1로 있는 걸 소떡소떡이라고 하지. 오케이? 근데 소떡소떡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도 있는데, 자, 우리 떡볶이 생각해보면, 떡볶이는 쌤은 떡볶이보다, 너희 떡볶이 좋아하잖아, 여자애들. 떡보다 쌤은 어묵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떡보다 어묵을 더 많이 시켜. 근데 이거는 떡볶이야 어묵볶이야? 떡볶이긴 한데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소떡소떡은 똑같이 소세지랑 떡볶이가 1대1인 것처럼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이 분자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 레시피 같은 거야. 소떡소떡은 1대1로 결합하니까 한 것처럼 이 표를 보면은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서 이 화합물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기 마시는 산소는 어떻게 자연 상태에 어떻게 존재할까? 산소. 우리 산소는 O2 상태. 두 개 결합한 상태로 있거든. 이게 왜 산소는 그냥 딱 동그라미 이거 산소여야 되지 않냐? 동물의 산소 아니고 왜 굳이 산소 두 개가 결합해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혹시 너희 메테인이라고 CH4 알아? 메테인 CH4 있는데 CH4가 있는데 CH6는 안 돼요? 왜 하필 CH4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개수 조합, 왜 이렇게 조합이 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주기율표를 통해서 산소가 왜 이렇게 O2 상태로 있는 건지, 그리고 또한 그 수소 기체도 똑같이 수소 기체도 두 개 이어진 상태거든. 이원자 분자인 상태란 말이야.
자, 이것도 왜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알아보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먼저 쌤이 한번 주기와 족을 나눠서 구분해보자. 자, 일단 주기율표의 정의. 자, 주기율표는 주기와 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원소의 특징별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게 뭐다? 주기율표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주기 가보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말해. 오케이? 가로줄. 1주기 같은 경우는 수소와 헬륨이 되겠지. 자, 여기가 1주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2주기, 3주기, 4주기 라고 하는 거고, 이 주기는 어떤 걸 나타내냐? 방금 우리 전자 껍질 기억나? 원자 핵이랑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는데 전자가 도는 궤도가 뭐다? 전자 껍질이지. 이 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나타내. 우리 아까 책 봤을 때, 자, 수소는 1주기에 있지, 그치? 그래서 전자 껍질이 하나야. 그래서 수소는 가운데 원자핵 플러스 1이 있고 주변을 도는 전자 껍질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원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야겠어? 그렇지, 전자가 한 개 있어야 돼. 오케이?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똑같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리튬 봐볼까? 리튬은 2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몇 개? 그렇지, 2개. 2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튬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플러스 3이겠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3번 있고, 가운데 원자핵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2개 들어가고, 왜 2개 들어갔는지 좀 이따 쌤이 설명해줄게. 2개 들어가고, 그리고 바깥쪽 껍질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 1개, 2개. 그래서 얘가 2주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인 거고, 4주기는 전자 껍질이 4개인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가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인 거고,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가로줄, 이렇게 가로줄을 뭐라 한다? 주기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족을 볼 건데, 족은, 자, 가로줄이 주기였어. 그럼 족은 뭘까? 그렇지, 세로줄, 내려가는 게 세로줄이고, 왼쪽부터 1족, 다음 족이 2족.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쌤이 일부러 여기 띄워놨단 말이야. 가운데를 이렇게 띄워놨어.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전이금속 지역이라고, 혹시 너희 뭐 철, 코발트, 뭐 구리, 이런 금속들 많이 들어봤어? 얘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속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우리가 굳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 때 원자 번호를 외우지 않고 안 와도 돼. 얘네들은 뭐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금속인데 굳이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고, 어떻게? 그냥 3족부터 12족까지는 전이금속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보잖아. 가운데 뻥 내려가 있지. 가운데 뻥 내려가 있는 게 3족부터 12족이 뻥 내려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12족까지가 전이금속이고, 여기부터는 13족, 14, 15, 16, 17, 18쪽인 거야. 오케이? 자, 우리 족도 이제 잠깐 개념을 정리해가면, 족은 가족 같다. 아니면은 욕 아니야?
가족 우리 패밀리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종족 생각하면은 되게 비슷한 걸 묶어놓은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족은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한 걸 매우 비슷하게 묶어놓은 걸 뭐다? 족이라 한다. 자, 그래서 쌤이 방금 말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기억해? 그치? 많이 우리 익숙하잖아. 우리 뭐 전기차도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고 많이 익숙하잖아. 근데 너 혹시 나트륨 배터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안 들어봤는데 지금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거든. 왜냐면은 나트륨은 리튬보다 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거든. 나트륨? 염화나트륨에 뭐가 있어? 소금에 염화나트륨 있지. 그치? 이 나트륨을 빼내서 리튬과 비슷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나트륨도 똑같이 배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좀 효율이 안 좋아. 화학적으로 되게 리튬과 비슷하긴 한데 효율이 안 좋아. 아직 에너지 효율이 잘 높지도 않고, 그리고 좀 위험성이 리튬보다 더 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대학이나 뭐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나트륨, 칼륨 배터리 이런 거. 그래서 쌤이 방금 말하고 싶은 건 이 같은 족이 있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니까 리튬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트륨, 칼륨 배터리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족은 패밀리 같은 느낌이야. 화학적으로. 자, 그리고 아직 안 잡았으니까 족은 주기율표에서 무슨 줄? 그렇지, 세로줄 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족은 가장 바깥쪽 원자 개수가 동일하거든. 가장 바깥쪽 원자, 이게 화학 결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가장 바깥쪽 원자의 개수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거든. 오케이? 가장 바깥쪽이니까 최외곽 전자를 통해서 네가 화학이 왜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지, 화학 물질이 왜 H2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족은 최외곽 전자수가 동일. 한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한 가지 예외 있는데 헬륨 제외. 글씨 여기 오냐? 자,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원소들 1쪽부터 17쪽의 원소들은 18쪽처럼 내려요. 자, 다시 1쪽부터 17쪽까지 애들은 어떻게? 18쪽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18쪽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이 18쪽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쌤이 헬륨 그리고 네온 그리고 아르곤 바깥쪽 전자 껍질 모습을 그려보면,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몇 번? 2번이겠지 얘들아. 2번인 거고,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얘는 뭐다? 헬륨 이거고, 그리고 이 헬륨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이지.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이 2개가 안정한 상태야.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할 때 이 전자가 원래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없다 생각하고 하나만 있으면 한 바퀴로 돈단 말이야. 한 바퀴로 도는데 전자가 2개 있잖아.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서로 에너지를 상쇄시켜 주거든.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 한 바퀴로 돌면 쌤도 지금 몸이 흔들리고 있잖아. 근데 양쪽으로,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서로 상쇄를 시켜주면서 안정한 상태가 돼. 우리도 이렇게 학원 나와서 공부하기 힘든데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 하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잖아. 원자들도 똑같은 거야. 얘들도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헬륨 같은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헬륨은 특이하게 좀 외워줘야 돼.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가장 바깥쪽의 원자 개수가 2개이다. 오케이? 얘는 헬륨은 2개이다. 자, 이제 네온 들어볼게.
네오는 자, 원자 번호 몇 번? 12, 200, 33, 플랫, 그렇지 10번이야. 자, 10번 플러스 10번 그려놓고 가운데 원자에 꽂고 첫 번째 껍질 그리고 네오는 몇 주기? 2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2개 그렇지.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니 하나, 둘, 자 하나, 둘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뭐라 했어? 선생님이 18쪽은 원업의 상태고 제일 안정한 상태다 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껍질부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거든. 이 네온은 8개가 가장 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8개가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 문어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 맞아, 악토퍼스. 말했지. 악토퍼스라고 앞에 이게 악트 쓴단 말이야. 이게 팔을 뜻하는 뜻이거든. 팔. 혹시 너희 롤이란 게임 알아? 펜타킬 알아? 펜타킬이 뭐야? 몇 명 죽은 거야? 5명 죽은 거지. 모르네. 남자애들은 잘 알아서 여자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악트가 이게 팔을 뜻하는 영어 접두사거든. 접두어야. 앞에 붙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18쪽처럼 되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하냐면은 옥텟 규칙이다. 옥텟 규칙. 그래서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1쪽부터 17쪽의 원소들이 어떻게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하는 성질을 옥텟 규칙이다. 오케이? 이게 옥텟 규칙이 정말 중요한 진짜 여기 별표 10개도 더 주고 싶은 게 이 옥텟 규칙을 모든 원소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18쪽처럼 될 거야, 18쪽처럼 안정한 상태가 될 거야 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H2로 결합하고 산소도 O2 상태인 거고 메테인도 CH6가 아니라 CH4인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 거거든. 자, 먼저 수도부터 해볼게. 그 하기 전에 이 아르곤도 똑같이 너다 옥텟 규칙 18쪽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똑같이 아르곤도 네온처럼 몇 개? 8개가 초역 전자가 8개 있어야 된다. 얘도 잠깐 아르곤도 그려보면 아르곤은 원자 번호 몇 번? 18번이거든. 오케이. 원자의 가운데 있고 첫 번째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 오케이? 8개 있고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똑같이 해도 8개. 그렇지. 마지막 선 그릴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 3주기에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아르곤처럼 원업이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가장 바깥쪽이 8개로 꽉 채워져 있어야 남한테 더 주지도 않고 남한테 도움을 받지도 않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8쪽 원소들의 특징은 불활성 기체. 활성을 하지 않아. 남들과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헬륨 가스 너희 먹어본 적 있어? 풍선에서 헬륨 먹어본 적 있지? 먹어보면 뭐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들어서 활성을 하잖아. 그러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거나 몸이 산성이 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얘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소란다. 헬륨 가스를 마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냥 목소리만 잠깐 변하고 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르곤도 이런 모습이고 잠깐 쌤 여기 하나만 더 할게. 여기 그래서 18쪽이 뭐다? 18쪽이 불활성 기체이다. 불활성 기체이고 남들과 결합하지 않고 남들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항상 혼자 존재해. 나 잘난 놈인데 나 혼자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얘는 뭐다? 1원자 분자다. 오케이? 혼자 존재한다.
1원자 분자이다. 자, 얘들아 이거까지 필기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갖도록 하자. 방금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보면 이 1쪽부터 17쪽의 원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18쪽의 전자 껍질, 최외곽 전자 배열을 가지려고 한다. 오케이? 이 옥텟 규칙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수소 분자가 왜 H2 상태인지, 산소 분자가 왜 O2 상태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쌤이 먼저 적어놨는데 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그리고 전자가 하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전자가 또 수소가 하나 있어. 하나가 있는데 얘네 둘 다 헬륨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하고 싶은데 서로 부족해. 서로 하나가 부족한 상태야.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냐? 이 전자들 있지. 이 전자들을 공유하는 거야. 오케이? 좀 더 이 수소가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검은색 원으로 돼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른쪽 수소도 수소 원자도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수소가 어떻게 됐어? 이 바운더리 이 왼쪽 수소도 이 헬륨처럼 전자 껍질 전자의 개수가 2개로 맞춰졌고 오른쪽 수소 원자도 왼쪽 이 전자 수가 2개로 맞춰졌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야. 안정적이네. 그래서 이 안정적인 상태니까 자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상태 이 H2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될까?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성질 때문이다. 오케이? 헬륨은 예외적으로 공간이 좁아서 2개인 거고 나머지는 8개 공간이 더 넓잖아. 오케이?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은 8개. 그리고 이제 산소 분자를 보면 자,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해보자. 수헬리베, 붕탄칠, 산. 그렇지, 8번이야. 그래서 8번에서 가장 안쪽 껍질은 좁으니까 가장 좁고 안정하려면 몇 개? 2개 들어가고 그 밖에 껍질에 몇 개? 6개가 들어가야겠지. 오케이? 이해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산소 원자가 있고 자, 오른쪽에도 똑같이 산소 원자가 있어. 똑같은 구조야. 근데 어떻게? 바운더리를 좀 넓게 보자. 우리 서로 부족하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어떤 모양? 네온 모양처럼 전자를 8개 배치함으로써 안정해져 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 경계면을 좀 더 넓게 갖고 이 왼쪽도 갖고 오른쪽도 좀 더 넓게 경계면을 공유해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2개, 한 쌍, 두 쌍이 결합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고등학교 개념이긴 한데 얘들이 총 2쌍 결합해서 이렇게 산소 분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수소는 하나 결합했지. 오케이? 그래서 수소는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한 쌍씩 결합해서 이렇게 된 거고 산소는 2쌍 공유전자가 2쌍 결합해서 O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왜냐면은 둘 다 무슨 규칙을 만족하려고? 그치,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제일 안정한 상태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 2개 상태로 있지. 이 2개 상태로 있는 걸 어떤 분자? 1원자 분자가 아니라 그렇지, 2원자 분자. 얘들아, 이 그림도 잠깐 그려볼까? 산소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수소만 잠깐 짧게 그려놓자. 없으면 뒤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뒤쪽 그려놓고
봐봐. 오케이, 다 적었고. 자, 이제 넘어가서 이온을 배워볼 건데, 양이온, 음이온 한번 들어봤을까 우리?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이게 왜 어떨 때 양이온이 되고 어떨 때 음이온이 되는지 똑같아. 얘도 어떤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얘도 양이온이 되는 거고 음이온이 되는 거야. 먼저 그래서 리튬 이온과 그리고 리튬 원소와 그리고 나트륨 원소 먼저 적어보면, 나트륨은 먼저 보면 1번이고 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번이어서 쌤이 전자를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곱하기로 나타냈고, 가장 바깥쪽에 하나 있지. 자, 우리 생각해보자. 이 리튬도 어떻게 되겠어?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리튬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이렇게 헬륨처럼 이 전자 껍질의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야. 지워버려. 오케이? 지움으로써 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원래 하나 있었지. 하나 있는데 전자 7개를 받아. 하나, 둘, 셋, 넷, 7개. 그러면은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겠지. 7개를 받아. 자, 얘들아,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빠르겠어? 아니면은 7개를 받아들이는 게 더 쉽겠어? 그치, 하나 버리는 게 그냥 버려버리는 게 제일 쉬울 거잖아.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자를 하나 버려버려서 전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이 원자 번호가 플러스 3. 오케이? 플러스 3인데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버렸으니까. 그렇지, 2개 있지. 그러면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양이온을 띈 거예요, 전기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기적으로 양이온을 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게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플러스라고 챙겨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양이온인 거고, 선생님 플러스니까 전자를 얻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국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전기적으로 플러스인 거야. 오케이? 국어적으로 전자를 얻었으니까 플러스 아니에요? 땡. 아니고 전기적으로 플러스인 거니까 플러스 3에서 1을 빼니까 플러스 1이 된 거죠. 오케이? 이 나트륨도 마찬가지겠지. 나트륨도 어떻게 보면 7개 전자 얻어서 아르곤처럼 되는 경우가 있겠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냥 전자 하나 띡 버려서 네온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그냥 하나를 버려버리는 경우. 어떻게? 네온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지막 전자 껍질을 지워버려야겠지. 오케이? 얘를 버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얘를 버려버려요. 버려버림으로써 나트륨 플러스가 되겠지. 똑같이. 오케이? 왜냐면은 플러스 11이었는데 마이너스 얘가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오케이? 플러스 1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우리 근데 염화 나트륨이라고 소금 알고 있어? 소금의 그 화학식 알고 있을까? 소금 결정. 바닷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소금. 염화 나트륨 들어봤어? NaCl 들어봤어? 그치? NaCl. 그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염소 기체를 그려볼게. 염소 기체. 염소 기체 말고 그냥 염소 원소를 그려보면은, 염소는 원자 번호 몇 번? 17번이야. 오케이? 자, 마이너스 6을 하고, 이 염소는 17쪽 원소니까 가장 바깥쪽에 몇 개의 전자가 있겠어? 7개의 전자가 있겠지. 오케이? 얘네들이 8개니까 8개, 얘는 그럼 7개겠지. 오케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전자를, 얘가 이온이 되려면, 얘가 더 18쪽처럼 안정해지려면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낫겠어? 아니면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낫겠어?
그렇지. 하나만 받아들이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나트륨이 버리는 거야. 전자를 버린 놈을 그대로 내가 쏙 먹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다? 염화 나트륨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나 주는 거니까 그냥 당근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당근. 우리 당근 거래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당근? 우리 당신 근처 막 걔네가지고 휴대폰 어플 있잖아.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얘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헐값에 그냥 던져버리고 파는 거지. 팔아서 이 염소가 받아들이게 됐고, 자, 염소는 원래 원자 번호 몇 번? 17번. 17번인데 전자가 몇 개가 됐어? 전자가 하나 더 먹었으니까 그렇지. 18개. 아, 됐어. 18개가 되면은 전체적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1을 찌겠고,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위에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표시해주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정리하면은 이 염소가 플러스 됐잖아. 이거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이름을 부르냐면 나트륨 이온 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 염소 음이온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이 음이온 같은 경우는 화를 붙여. 염화 이온, 수산화 이온 이런 느낌으로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건 화 이온을 붙여. 그래서 염화 이온, 산화 이온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좀 이해가 되니? 이거 좀만 적어보자. 적을 때 없으면 뒷페이지 넘겨서 적어도 되고, 여기 이렇게 적어도 돼. 아, 쌤이 이면지 줄까? 이면지 줄게. 쌤 기다려봐. 쌤이 이면지 어디인지 몰라서 그냥 A4 갖고 왔어.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손절을 그냥 쌤한테 물어봐. 자, 이 원자번호 8번이고 원자번호 8번이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6개 16쪽이어서 6개 있는 거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게 뭐다? 산소 원자다. 오케이? 산소 원자. 근데 우리 물을 만들려면 보면 수소가 2개 붙어 있지. 오케이? 수소도 그리고 산소도 뭘 만족시키려 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 한다. 그래서 여기 옆에 아래 수소는 플러스 1가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수소 하나는 여기 플러스 1 원자 핵 있고 주변에 이렇게 원자 껍질에 전자 하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빨간색이 얘가 산소가 되는 거고, 이 파란색이 수소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 이 거대한 물질, 그림 좀 크게 그리겠는데, 이 거대한 물질 하나가 뭐가 된다? H2. 우리가 마시고 이게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100도씨 올라가면 끓는 이게 물의 기본 구조일 거예요. 오케이? 확인해보면 수소도 자 전자 얘와 결합하기 때문에 얘랑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 2개, 헬륨처럼
만족하는 거고 얘도 만족하는 거고. 자, 산소 볼까? 산소는 가장 바깥쪽에 8개. 오케이?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책 뒷페이지 넘어가 보면 양이온, 음이온 있지. 양이온. 여기 뭐 두 번째 위에 보면 화학 반응의 종류, 이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건 뺄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 위에 있는 2번은 X 치고 3번 보면은 3번 밑에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식 있는 거고요. 표로 정리된 거고요. 그치, 이거를 좀 원리를 알면은 금방 이해하고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만 방금 우리가 원리를 옥텟 규칙을 배웠잖아. 이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금방 외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이렇게 오른쪽 음이온 보면은 아세트산 이온 보여? 아세트산 이온은 이거는 우리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 아세트산 이온은 마이너스 1가이다. 마이너스 1을 띈다 라는 거 외울 수밖에 없고 대신 왼쪽에 양이온 보면은 수소 이온은 자 어떻게? 수소 이온은 원자를 하나 전자를 하나 버림으로써 안정해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1쪽이니까 오케이? 1쪽이니까 전자 하나 버림으로써 안정해지겠지. 리튬도 어떻게? 수소 전자를 하나 버림으로써 헬륨처럼 안정해지는 거고 오케이? 쌤이 깜빡하고 빼먹고 있는데 앞 페이지를 한 번만 넘어가서 우리 금속, 비금속을 쌤이 안 다뤘거든? 미안해.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금속, 비금속만 다루고 넘어가자. 자, 6일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대부분이 뭐다? 금속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튬, 나트륨, 그리고 뭐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이 전이금속에 있는 코발트, 구리, 니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금속이고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 알아? 알루미늄 호일 얘까지 금속이야. 그래서 이렇게 쌤이 파란색으로 묶는 부분이 있지. 이 부분까지가 뭐다? 금속이다. 오케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금속인 거고. 오케이? 근데 쌤 예외적으로 수소는 왜 안 껴주나요? 쌤 분명 족은 같은 가족 같다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수소는 그냥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가장 간단한 물질이니까 예외적으로 1쪽이 같이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수소는 원래 비금속 물질인 거거든. 그래서 꼭 적어놓자. 1쪽에 있는 이 수소는 비금속이다. 오케이? 얘는 빨간색으로 적어볼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쌤이 금속부터 규소까지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은 뭐다? 전부 비금속이다. 자, 그래서 금속들의 특징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온 상태가 될 때 양이온의 모습이 띄거든. 왜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들 6개, 막 7개, 6개 땡겨 오는 거보다 한두 개 버리는 게 더 쉽겠지.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있으니까 한두 개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 상태에서 어떻게 활동한다? 이온 상태에서 양이온으로 존재한다. 나트륨, 칼륨도 1쪽이니까 양이온 플러스 1가로 있겠고, 그리고 2족 같은 경우는 2족 베릴륨은 가장 바깥쪽 전자가 몇 개? 2개. 2족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2개 버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2가 남았겠지? 그래서 베릴륨은 2가 플러스. 이렇게. 마그네슘도
2가 플러스 2 플러스 칼슘도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자 반대로 넘어가서 이 비금속에 있는 이 15, 16, 17 이쪽 애들은 전자를 받아들이기 더 빠르겠지? 옥텟 규칙 버리는 5개, 6개, 7개 버리는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음이온을 띠는데 플로린화 이온 하나 가져옴으로써 내용과 같아지잖아. 전자 껍질의 배열이. 오케이? 그리고 염소도 똑같이 하나를 더 갖고 옴으로써 아르곤과 같이 전자 껍질 배치가 아르곤과 같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산소랑 쥐로는 어떻게 되겠어? 아 산소랑 산소랑 황은 몇 개? 황은 그렇지 2개를 전자를 받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전자를 받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해주는 거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나 이해돼? 이해돼? 얘는 전자 껍질 바깥쪽에 총 체육 전자가 7개 있으니까 총 8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더 갖고 온 거야 전자를. 얘는 체육 전자가 6개니까 이 산소와 황은 6개니까 8개가 되고 싶어. 그럼 전자가 몇 개 필요하겠어? 그렇지 2개 필요해서 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몇 가지 이형식 다시 넘어가서 표 봐보면 자 양이온표, 음이온표 뒤에 넘어갈까? 그래서 왼쪽 양이온부터 보면은 왼쪽 뭐 수소이온 플러스 있는데 자 칼슘이온 뭐야? 칼슘이온이 하나 둘셋넷 4번 5번째 칼륨부터 플러스 2가잖아. 2 플러스 돼 있네. 그 이유가 뭐다? 우리 이거 다 외웠으니까 전자번호 주기율표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2개를 버려야 되네.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 2 플러스. 오케이? 칼슘 2 플러스 이거.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쌤이 주기율표를 그러니까 쌤도 외우는 걸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이유가 이걸 응용해서 고등학교 때 뭐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 어려운 문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기본이자 이걸 이 주기율표를 외우지 않으면은 화학 문제를 아마 절반도 맞기 힘들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외우기 싫더라도 꼭 외워야 되고. 그래서 쌤이 그 뭐라 해서 이 전이금속은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이게 전자번호 외울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 몇가 양이온인지 금속이니까 양이온을 뜰 거 아니야. 이게 몇가 양이온인지 우리가 또 이건 또 외워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이상 내용의 과정이어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쌤이 외울 거 체크를 해줄게. 자 일단 은이온 보여? 마그네슘 이온 바로 밑에 은이온 동그라미 치고 얘는 외워야 돼. 많이 나오는 친구야. 은이온이 1 플러스이다 외워야 되고 나비온은 이가 양이온이다. 정기적으로 2개를 버리는 거지. 그리고 구리이온 얘도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바륨이온. 근데 바륨이온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알루미늄 이온 밑에 암모늄 이온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아연 이온도 2개이다. 이런 거. 자 오른쪽 보면은 음이온 있는데 이거 막 얘네들은 그 원자 단이라고 하거든. 단이라고 하는 건 묶음 개념이야. 묶음. 얘들이 하나처럼 행동해서 얘들이 조합해서 마이너스 1가 아니라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CH3COO-인데 이 각각 얘들이 각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하나가 묶여서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오케이? 이게 또 상위 개념이어서 너희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긴 한데 고등학교 개념이야. 그래서 이 원자단 하나가 이 원자단이라면 소위 이렇게 괄호한 거겠지. 이 하나가 음이온처럼 행동한다 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오케이? 그래서 음이온이 좀 더 어려울 거야. 봐봐. 음이온 보면은 아세트산 이온이 1가인 거고 수산화 이온 얘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가인 거고. 그래서 쌤이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 잠깐 알려주면 수산화 이온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탄산이온이 E-A다 라는 거. 그리고 황산이온, 오케이? 그리고 질산이온, 여기까지. 여기 외워야 돼. 오케이? 근데 이 동그라미 치지 않는 밑에 뭐 산화이온, 아이오딘 이온, 산화이온, 염화이온.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쌤이 방금 여기서 했잖아. 염화이온은 하나 얻어야 되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 옥텟 규칙을 이해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고 주기율표 17쪽에 있구나. 17쪽에 있으면 전자 하나를 얻어야겠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원리를 파악해버리면 우리가 굳이 이걸 왜 외워야 되지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느낌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시? 우리가 4시 25분까지거든. 24분이니까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숙제로는 주기율표 외우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외워달라는 거 있지? 이거만 외우자. 오케이?